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9월 9일 0909 네, 공동구매 아닙니다. 예,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9월 2주차 찐시황 예, 시작할 땐 항상 Hello Everyone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9월달 들면서 물론 8월달도 재미없었습니다. 네, 9월달도 들어서면서 재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재미있었던 적이 언제였을까 싶긴 하지만 네, 시장이 재미없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갈 길을 가야 되겠는데 갈 길을 가려는 저희 마음들을 왠지 좀 흔들리게 하고 많이 좀 이것저것 많이 챙겨봐야 되게 하고 하는 좀 복잡다단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다시 한 2600선 가나 그건 네 생각이고 아직 못 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 또 체크하고 한 주간의 시황 총정리로 뚜악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This is 찐시황.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대응할 때 지금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매크로 지표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시장의 흐름들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 요모조모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봤었을 때 가장 이제 매크로 지표라고 하게 되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 첫 번째 환율 네 그리고 또 환율 또 붓글씨를 쓰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환율과 그리고 또 금리, 예, 환율, 금리, 또 그리고 게다가 뭐 유가 정도까지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쪽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지금 어떤 국면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율의 달러입니다. 환율은 원달러 환율 중요하지 않고요. 원달러 환율의 앞에 중심이 되는 원보다 달러가 중요하겠죠. 달러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99.5 쭉 그냥 레벨업 104.674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 넘어가고 105대 이제 진입을 딱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강세면은 원화 약세로 가겠죠. 보통 원화 약세로 가는데 수출이 잘 돼서 대한민국에 좋을 거야. 이거는 단편적인 거고요. 예. 수급적인 논리를 본다. 외국인들이 안 삽니다. 외국인들이 관망이에요. 약간 물론 여기서 떨어질 걸 대비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징후에 따라서 나는데 이게 지금 그쪽 보는 것보다 워낙 강세로 가는 게 일단 시장의 수급이나 한국의 체력을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좋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를 촉발해서 그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국면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흐름이 좀 길게 보게 되면 어디쯤 와 있느냐 딱 그런 상황들이죠. 추세 저항 이렇게 맞기 시작해서 여기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02.5점 그러면 지금 직전 고점대 이만큼에서 돌파하는 게 104 예, 뱀 아닙니다. 네, 104 예, 그래서 넘어가고 지난번 고점대 딱 돌파하면서 약간 다음까지는 여기까지 한번 터치하겠네 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105대 부근이 들어오는 거죠. 요런 자리들 만약에 이것까지 벌려놓기 시작한다 그러면 새로운 영역이 열리겠죠. 근데 지금은 편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만큼 달러 강세가 다른 통화들이 그러면은 그 대표적으로 유로화가 방어를 해줄 수 있을까? 지금 약세죠. 유로 약세. 엔화가 지금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을까? 아직 없죠. 네, 그런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큰 비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안화가 영향을 해줄 수 있을까? 네, 위안화는 요즘 힘듭니다. 네, 다시 7.36 지난번 고가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봤을 때 달러를 저지할 만한 체력들이 될 만한 국가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겠죠. 이거 꺾이기 시작하는 거 봐야 이제 매크로에서 좀 안정이 들어왔구나 생각할 텐데 지금 이거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고 그런데 그나마 달러 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기조 쪽에서 달러와 대비해서 환율은 국내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을 받았다고 할까요? 네. 지난번에 위안화 동향들까지 생각하고 위안화는 지금 보게 되면 이 정도 직전 고점대 넘어서 이 정도쯤 와 있기 때문에 위안화보다 동행한 위안화랑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 치고는 약간 선방합니다. 1340원 직전 고점대 안 들어갔습니다. 달러 강세까지 생각하게 되면 여기 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좀 버팁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
오히려 이게 만약에 환율이 튀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또 선물 매도를 강화하든가 좀 관리 좀 해줘야지 아니면 주식을 팔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왔을 텐데 가다가 이제 꺾여서 약간 더 못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하반기 뭘 의미하겠느냐? 예, 대한민국의 수출 쪽에 대한 변화가 좀 개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수출은 뭐가 중심이죠? 반도체. 네, 이게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턴하지 않겠느냐? 수출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으면서 환율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생각보다 원화 체력들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이거를 안고 나오게 되면 저희는 뭘 준비해야 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물론 여러 가지 개연성이 같이 담겨 원래는 지금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자금 유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질 수는 있는데 그것도 다 감안하고 오히려 다른 걸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9월 달부터 나오는 게 수출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또 이제 10일까지 데이터가 월요일 날부터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물론 10일까지짜리 데이터 보니까 좀 왜곡되는 게 좀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9월이 추석이 있다 보니까 연휴가 길죠. 그런 상황 쪽에서 미리미리 출하를 막 늘리려는 경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왜곡되는 거는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9월달 수출에 대한 약간의 그림을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좀 앞으로 체크해야 되겠죠. 9월달부터 좋아진다. 아니면 10월달부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수출의 동향을 보여준다. 힘들었어. 이제 좀 가지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환율의 변화는 그런 걸 내포하고 움직이는 흐름들을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리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지금 우호적이냐? 네. 죄송하지만 아직 금리는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역사적인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10년물 새로운 영역 쪽에 들어와서 4.2대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이고 못 보던 숫자가 좀 들어오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자리가 꾸준히 올라왔죠. 한 3.3, 3.4에서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새로운 영역 만약에 이걸 벌리고 연준이 금리 더 올릴 것 같아. 지금 현재 9월 달에 페드와치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뭐 90% 이상은 금리 안 올려. 11월 달은 죄송한데 모르겠는데요. 이런 쪽에서 50%대. 네. 금리 한 25bp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금리 또 올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의문들. 그런 쪽에서 실제 금리를 또 자극하고 있는 현상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CPI를 보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제 기저효과 다 끝났습니다. 지난달부터 나오는 효과 보게 되면 이제 살짝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게 8월달 지나서 한 10월달 정도까지 한 두세 달 정도까지는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랑 연결이 돼 있느냐? 유가겠죠. 유가가 지금 그렇게 올라갔는데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게 궁금한데? 라고 보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CPI가 있고 거기다가 코어 CPI가 있죠. 예, 이거에 에너지와 물가를 뺀 쪽은 그나마 안정될 걸로 보입니다. 주택 쪽이 차지하는 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가격의 하락분을 반영하다 보면은 이거는 하락할 것 같은데 CPI 좀 안정적일 것 같은데 CPI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가가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유가가 하락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할까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거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극한다? 이거를 보는 연준이 과연 뭐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봐주겠지 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연준의 요즘에 인사분들이 이거 하시는 걸 보게 되면은 자꾸 뭔가 내용들이 좀 자극적인 내용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금리 좀 더 올려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뉘앙스가 나오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 거의 다 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연준은 그런 뉘앙스를 안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다 이거 더 이상 구두라도 개입을 좀 해야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변화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럴 가능성들을 생각하게 되면 금리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죠. 시도했다가 여기서 단기 고점하고 딱 어깨 만들고 이렇게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저희 바람이고요.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오늘쯤부터 약간 내려오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4.16이면 거의 뭐 그냥 계속 금리에 대해서는 압박들이 높은 거죠. 게다가 또 미국의 재무부에서는 우리 지금 발행할 물량들이 이만큼 있는데요. 이거 다 소화가 가능할까요? 예, 소화 가능하지 못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누가 받아줘야 됩니다.
누가 받아줄까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잘 일본도 설레설레 그동안 어느 정도 좀 소화했었던 쪽이죠. 중국은 이러고 있죠. 예. 어디 우리 건드리만 봐라. 다 팔아 이미 많이 팔았어요. 근데도 또 사준다고 꿈도 꾸지 마라.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상무부 장관이 가서 한번 훅 들어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중국은 이러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CR도 안 먹히겠구나 싶어서 오다 보니까 에이 여기나 해줘야지 그러면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중국은 위험한 국가 투자하기엔 위험한 국가 막 이렇게 해버리면서 또 그냥 완전 찬물을 끼얹어버렸죠. 어렵습니다 아직. 그러다 보니까 사줄 사람 없는 상황 쪽에서 미국은 지금 부채가 죄송합니다. 이만큼인 나라에서 이거 유지하려게 되면 채권 발행해서 그거 가지고 돈 쓸 거 쓰고 거기서 발행하는 이자가 또 나옵니다. 그럼 이자도 또 이만큼 점점 늘어나겠죠.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아주 튼실한 국가입니다. 아주 튼실. 예.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봤었을 때 미국을 보게 되면 계속 누군가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감들 이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아직까지 잘 안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결고리 해결해야 되겠죠?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부담이다. 꺾이는 거 봐야 아이고 이제 좀 숨통 돌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징후가 아직은 안 보입니다. 네, 그런 쪽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유가죠.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 지금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 한번 볼까요? 유가는 지금 또 스르륵 올라와서 어느덧 87, 88 여기서 막 치고받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치로 보게 되면 2023년 올해에서 나왔던 고가 영역 들어가고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과거에 작년에 쭉 이제 물가 떨어지는 방향을 하면서 왔다가 멈췄던 요 가격대.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레벨이 어디 와 있냐면은 지금 단계 쪽에서 요 단계에서 지금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83달러에서 92달러 정도쯤 됩니다. 요 박스권 안을 이걸 다 돌파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을 봤을 때 여기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위로는 92달러대까지 벌려져 있고 밑으로는 80달러, 3달러대가 이탈해야 다시 안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87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일단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번 시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야. 그냥 다시 물가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가 날릴 텐데 총출동해서 막을 거야.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 오펙 플러스 홈 플러스도 아니고 오펙 플러스 여기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일단 러시아 전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뒤로 돌려서 싸게 넘긴다고 하더라도 유가 빠지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냥 감산활동에서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게다가 또 지금 사우디는 지금 예전에는 미국과 하나의 또 동맹식으로 중동의 국가 쪽으로 이어졌다가 지금은 자꾸 미국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미국하고 상관없고 우리 길을 가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네옴시티 하려면 재정도 필요하고 게다가 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번에 아람코 상장하다 보니까 아람코 상장할 때 기업 가치 제대로 좀 해줘야 잘하고 거기서 빠진 돈 아람코 구주 매출에서 빠진 돈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충분히 다른 재정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둘 다 한 연말까지는 감산 이런 쪽으로 나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공급은 그렇다고 쳐도 만약에 수요가 안 맞춰줬으면 여기까지 못 올라왔습니다. 수요도 은근히 웬만하게 받쳐준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어디서 확인되냐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서 많이 잘 느끼지 못하는 거지만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식 하시는 분들이 계속 체크하고 봐야 될 지표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죠? 의외로 희한한 게 다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고 부진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반전이 들어가면서 딱 터졌는데 이거 가지고 이게 아마 실질적인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맞는 지표냐 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거의 시장의 흐름들과 유사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전혀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근데 먼저 턴합니다. 지나고 나면은 그러네. 선행이다 보니까 보통 6개월 정도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뒤 그러면 저희가 9월이다 보니까 이제 내년 초가 되겠죠. 그때는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을 걸 이런 거를 암시하는 지표들은 중국 돕니다. 한국도 어렵게
돕니다. 미국이 어제 가장 힘들었었는데 미국도 살짝 들어옵니다. 총 지수가 100.03. 네. 1년 6개월 만에, 반 만에 지금 100대를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의미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기준선까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너희가 힘들지라도 나중에 6개월 뒤에 가보면 내 지수가 맞다는 거를 알게 해주마. 하하하 하고 있는 경기선행 지수가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한편의 변화에 기대감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걸 따라서 만약에 가장 글로벌 수출과에 민감하고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대한민국의 어떤 수출 동향이나 또 그것도 같이 앞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또 하나 같이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거의 뭐 이제 중국과의 수출 비중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을 미리 봐야 되느냐? 예, 물론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연성은 중국 자체가 이제 약간 여력을 찾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글로벌 축의 한 축으로서도 G2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옆에 보시는 게 차이신 제조업 지표, 다시는 중소업단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제조업 지표고 그게 파란색입니다. 한국의 수출, 검은색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차이신 제조업 지표 보게 되면은 이제 요때 급락 몇 번 했었을 때 이런 때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 빼고도 몇 번 자꾸 셧다운 하다 보니까 쭉쭉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셧다운 했을 때에서 나왔던 지수대 위쪽으로는 계속 돌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48대에서는 잘 안 밀리고 이제 딱 보니까 이번에 51을 찍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물 경기에 대한 변화들은 일단 정부에서 또 뭐 핀셋이 뭐 이렇게 이만한 게 핀셋입니까? 이렇게 딱 핀셋 이걸 가지고 부양책도 조금씩 들어가고 거기다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적 지표가 살짝 돌기 시작하네요. 물론 한 번에 돌았다고 해서 다음 달에 꺾이면은 뭘 하겠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 기대감이 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유사성들 지금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강하게 간다. 수출도 늘어납니다. 이게 시차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들이 좀 더 미국이나 그때 같은 경우는 유럽은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좋아지다 보니까 수출이 좀 더 갔었죠. 근데 이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얼마 못 있어서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같은 어떤 정확한 시계열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방향성은 시차를 둔다고 하더라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차이신이 반등하기 시작한다. 뭐 54, 뭐 55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수출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국 수출이? 그러면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뭐 그에 따라서 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있다 여러 가지 때문에 뭐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SK 하이닉스도 나왔지만 네 그런 왜 하이닉스가 네 뭐 그렇죠. 지들이 제대로 미국이 통제를 못 해놓고 하이닉스가 들어간 거 가지고 왜 하이닉스가 또 주가가 빠져야 되는 이런 서름을 받아야 됩니까? 참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그럼 통제를 잘하든가 예, 필요한 나라에서 가진 수단을 다해서 구해가서 썼다고 하던데 그게 그럼 돌고 봤더니 이쪽 거다. 그래서 그쪽 주가는 뭐 빠져버리게 하고 그냥 서러운 거죠. 예, 좀 낀 나라의 서러움. 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뭐 잘 대처하기를 바라길 뿐이고요. 그냥 편하게 사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중국 커는 것 그게 또 편하진 않죠. 예, 그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강력한 통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점점 커진다.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견제가 들어오고 하긴 하지겠지만 일단은 지금 그 눈으로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일단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돌아와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상황이 어떤 변화라고 봐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금리 유가 지금 다 부담입니다. 이런 쪽에서 하락하는 거 확인해야 움직이겠죠. 이런 매크로 지표를 안고 있는데 시장이 그거 상관없어 그냥 쭉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담들이 얼만큼 다운되는지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오는지 보고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변화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뭐 연준 이사가 어쩌고 또 나오는 유가에 대한 동향들 뭐 가보지도 않은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가보신 분 네, 못 가봤고요. 러시아도 못 가봤고 못 가본 나라에서 그렇게 다들 얘기하는 거 가지고 또 민감하게 보면서 하시는 거 말고 저희는 가격으로 보시죠. 이런 가격들이 생각보다 안정으로 들어오는지 보고 주식 투자에 대한 판단을 주식 비중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그냥 관망하든가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매크로 지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시장이 올라가겠습니까? 대형주부터 좀 묵직하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탄생하느냐? 예,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아침 딱 시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대형주 그냥 계좌 닫아야지라고 하기에는 시간이나 아니면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 하죠. 그래 그럼 보자. 오늘 시장에서 그건 그거고 약간 좀 이거 말고 좀 매매해볼 만한 거 없을까? 라고 하다 보니까 조목 장세가 퍽퍽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테마 요즘 이런 거 잘 움직이게 되면 그에 따라서도 쭉쭉 움직이고 테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금이 움직여서 시장을 회피하겠다고 하는 자금들의 동향들이 거기 가서 놀다 보면은 그게 테마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뭘 빌미만 던져줘라 테마가 움직일게 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뭐 지난 뭐 초전도부터 뭐 저희 다 투자자분들이 이제 과학 영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뭐죠 동화과학이었나 동화 사이언스였나 그 어렸을 때 많이 보면서 와 이런 신비한 세계가 또 인터스텔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과학 영재가 모인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입니다. 국민들입니다. 와 하여튼간 네 그런 쪽에서 이런 과학의 테마도 주식시장에 많이 이용을 하는구나. 결국에는 그냥 그럴 시장의 타이밍이다라는 쪽에서 보는 견해로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그게 맞다 틀리다 뭐 이게 앞으로 사유가 된다 아니다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주가를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트렌드는 알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정도의 현금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된다 해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이게 변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좀 크고 묵직하고 아름답고 당당하게 움직이는 쪽은 그거죠. 요겁니다. 바이오, AI, 의료, 소프트웨어, 로봇 이쪽이 거의 지금 주도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바이오 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비만 그리고 또 당뇨 이런 쪽들. 근데 비만 당뇨 쪽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 이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도 거기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이 움직이느냐. 그냥 그 일라일리나 노브노디스크와 연결돼서 그 약물 전달 물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딜까라고 하는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런 쪽이 강한 거죠. 근데 인벤티지랩은 우리가 직접 할 거야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매수자가 모이는 거고. 근데 이쪽에 대해서는 약간 개연성은 높지만 뭐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이센스 이런 종목들 있죠.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조만간 이제 CGM 혈당기 연속 혈당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없다 보니까 이거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게다가 케어젠 그냥 뭘 비싸게 주사를 맞아요. 그냥 드세요. 예, 글루시스테롤 드시면은 오히려 더 살이 찌신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지금 평가 보면은 거의 그게 한 30호가 한 달짜리인데 이렇게 육각형인가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면은 최소 3kg, 예, 많이 빠지신 분들은 9kg. 그렇게 되면은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예,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거고. 게다가 요즘에 떠오르는 거는 아니다. 임상, 일상, 이상 정도라도 다시 보자. 동아 ST 출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미약품 출동하고 있고, 게다가 또 보니까 일동제약, 네. 이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런 쪽도 바라보고 있고, AI 이런 쪽은 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패스, 예, 그리고 네 가지 회사 잘 동향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버블이다. 예, 주가가 루닛이 시총 3조가 넘어가는 게 저게 가능한 일이냐? 네. 저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주식을 할 때는 싸고 좋은 걸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게 되면은 그게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엉덩이 투자로 나왔을 때 주가는 반응을 한다. 싸고 좋은 종목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SK, 지주회사 SK 다 갖고 있습니다. 싸고 좋은데 점점 더 싸집니다. 주가는 반응이 없어요. 계속 싸지는데 싸고 좋으니까 계속 매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증시는 싸고 좋은 거를 싸니까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지표 쪽에서 싸고 좋은 걸 가지고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돈 벌게 해주지 않습니다. 싸고 좋은 거보다 대한민국은 지금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싸질 걸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이나 성과가 이만큼 올라와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회사, 그 성장에 대한 개연성이 높은 회사를 더 많이 체크하고 봐줍니다. 그게 핵심인데 그래야 성장이 포함되지 않은 주가는 주식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K증시에서는 싼 종목들은
그러니까 저평 가치적인 종목들을 하는 물론 중요합니다. 가치 종목들 밸류 판단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한계 보이면서 그걸 꾸준하게 가시는 거 그것도 잃지 않는 투자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잃지 않는 투자하다가 거의 제가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네. 안 가요 주가가. 그 나머지 쪽에서는 계속 움직이는데 이게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저랑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그런 쪽에서 에이 안 되겠다 바꾸는 순간 아하 호구 나가셨습니다. 자 이제 출동 그때부터 움직이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제 맞는 스타일을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어차피 주식을 한다는 건 위험자산이지 않습니까? 위험자산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한다. 그럼 차라리 그 공격적인 쪽에 분위기를 맞춰서 성장하는 쪽에 턴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 드리고 미국도 똑같죠. 미국도 물론 워렌 버핏 선생님 같이 어느 정도 기존에 미국이 성장할 때 같이 성과에 어떤 과를 같이 누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열에 오르실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단순하게 그런 쪽으로만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은 성과를 낼 새로운 대한민국은 또 기술력에 대한 열린 마음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과 함께 새로운 게 들어온다 그러면 받고 그걸 또 자금이 투입돼서 또 다른 성과를 내는 이런 성장에 대해서 좀 더 열려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 성과도 그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같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죄송합니다. 좀 일어나겠습니다. 이만큼 더 날 것 같습니다. 그게 한국 증시의 제 짧은 한 20몇 년간 매매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쪽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쪽이 좀 더 움직인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뭐 이런 섹터들 봐야 되겠죠. 특히 성장을 얘기하는데 지금 반도체와 2차전지가 왜 끼느냐? 당연히 알겠죠. 2차전지도 성장 쪽이고 반도체도 중요한 하나의 축이죠. 근데 좀 안타까운 현실은 반도체만 가고 2차전지는 죽어야 된다. 이런 편협한 사고를 갖게 시작하게 되면 대한민국 증시의 성장 그 흐름들이 제대로 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도체만 끌고 가고 나머지를 다 죽이고 이런 시장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지금 자금이 투입돼서 그와 함께 어떤 기둥을 만들어간다. 두 가지가 다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관련된 논리를 보시면서 대간다 그러면 둘 다 챙겨야 될 것 같고 반도체 그렇다고 지금 뭐 뚜렷이 강하게 가는 거 아니죠. 근데 2차전지는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악재가 반영돼서 이 정도까지 성장주가 가장 큰 조건은 이 정도까지 밸류는 판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가격 조정이 여러 가지 악재를 받고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격 메리트를 딱 보이기. 2차전지 가지고 이제 아직 성과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많이 보여요. 지금 보면 뭐 BYD, CATL 점점 더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부터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거 봐라 2차전지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그 정도만큼 자금이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북미 쪽 공장 지금 돌아가는 거 있나요? 이제 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2024년 말 2025년입니다. 그때부터는 BYD와 CATL과의 격차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그거 들어오기 시작한다. 지금부터 약 한 5년 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순위 역전됩니다. 여기서 더 커나갈래야 커나갈 수 지금 막 커서 이 정도의 한계로 나오는데 하게 되면은 이제 뭐 ESS라든가 다른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뒤에 공장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세부 또 합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 Q의 확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성장주에 대해서는 시각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Q만 늘려가는 시나리오가 그대로 있다. 그 사이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왔다는 비쌀 때 아닙니까? 갔다면은 싸질 때고요. 그러면 싸질 땐 사야죠. 그럼 다시 언제 다시 메탈 가격과 함께 또 P가 좋아진다. 실적 좋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싸질 때는 뭐 지금은 사면 안 된다. 지금 2차전지 샀다가는 망한다 그러다가 여기 올라가게 되면 또 조용해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쭉 하고 있고 그러다가 빠지기 시작하면 거봐라 내가 빠진다고 그래. 그게 뭡니까? 이제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어떤 큰 흐름상에서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진입하죠. 그러다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또 남들은 또 와 이제 지금 사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또 정리하고 하는 이런 관점들이 오히려 시장을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돈 벌잖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거기다가 시장 따라서 차트 깨졌으니까 이거 사면 안 된다. 또 차트
올라간다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사야 된다. 예, 마발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흐름들 큰 흐름 트렌드를 만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것들 계속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지금부터 또 하나의 숙제는 요거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깁니다. 9월달 원래 안 좋대요. 10월 넘어가게 되면 저희 양도세 가지고 대한민국 증시가 좋은 적이 없어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한국 수출이 도와지면서 약간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은 이제 종목 장세로 막 하고 있죠. 종목이 뭐가 퍽퍽 날르고, 이때는 오히려 종목 장세가 꺼지고 반도체 중심이나 아니면 어떤 큰 대형주 중심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겠죠. 양도세 이슈는 중소형단의 코스닥 쪽의 대주주가 아니면 또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던 개인들이 해당이 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면 종목 장세가 지금처럼 활발한 게 주춤해질 수가 있고 오히려 대형주 장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수출에 대한 변화, 요거는 계속 앞으로 추적을 해야 됩니다. 10월 이후에 대형주 장세가 하면서 지수가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슈가 없이 움직이네 라고 할 정도의 지수의 변화가 나올지, 아니면 여전히 한국 증시는 하반기 특히 10월 넘어가면 추석 끝나고 나면 안 돼 그렇게 나올지, 그때 되면은 저희도 주식 비중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겠죠. 안 될 때는 좀 줄였다가 또 다음을 보자. 하지만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 있는 쪽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돈 벌죠. 그런 것은 또 저희 찐시황 장중엔 또 뭐 있죠? 자, 또 여하튼 8.15 머니톡에서 되는 대로 계속 털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최근에 나왔던 시장의 특이한 변화 보시면서 좀 돈 벌만한 거 없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정기 변경이 들어옵니다. 정기 변경이 들어왔을 때 이거 너무 작네요. 제가 노안인데 글씨를 이렇게 작게 이걸 뜯을 수가 없더라고요. 두 개씩 할 걸. 아하, 이런 바보. 네, 유니티자증권에서 나온 자료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뭘 보고 오셔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오는 거는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다 얘기를 하고, 우리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가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았다. 왜냐면 거기서 대형에서 중형으로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왔던 뭐 좀 공매도나 여러 가지 압박 쪽에서 내려갔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고, 또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것도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타겟이 되는 종목을 보다 보니까 쌍용 CN이 실적 괜찮죠? 네, 나쁘지 않은데 페노션은 이제 그리고 GS 리테일 이것도 최근 들어서 고개를 좀 들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타겟들 이런 거 한번 동향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소형에서 중형으로 간다. 이거 뭐 이렇게 많아요. 네, 쭉 많은데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 눈에 띄는 종목들 보니까 지금 별로 그렇게 KT, SK 렌터카 모르겠습니다. 신성 ENG 이런 건 또 그나마 맞는데 태양광 관련된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클린룸 하나의 강자니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밖에 DI 동일은 구리 가격이 좀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렇고, TCC들도 자리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자리 이제 가다가 어느 정도 자리 된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영풍재진 패스, 영풍재진 패스, 이수페타시스 들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KG 모빌리티도 있네요. 이런 것도 일단 들어오긴 하는데, 이런 흐름들을 보고 혹시나 이용할 거 있으면 이용해 보시자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눈에 띄어서 좀 바로 이거라는 종목이 아직 없긴 한데, 그래도 동요왕들 이런 또 사이즈가 변경되면서 나오는 어떤 패시브 자금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찐수양하면서 한 번도 안 가져온 적이 없는 또 하나의 HBM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커피 맛 좋네요. 네. HBM 쪽을 왜 자꾸 이렇게 갖고 와서 주가는 안 가고 반도체도 엉망이고, 그런데 저 사람 좀 심하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걸 딱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것도 한번 보시죠. 기사 중에서 삼성전자의 패키징 설비 투자 확대, 이 얘기는 뭐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가장 인력도 뭐 엔지니어를 비롯해서 한 2배, 내년까지 해서 자금도 2조 투자. 그것도 그냥 패키징이 아닙니다. 첨단, 어드밴스드 패키징입니다. 이거를 돈이 투입됩니다. 저희가 대기업에서 돈이 투입된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돈이 2조를 투자했는데 20조 이상을 벌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트렌드가 바뀌는 거고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큰 산업단의 변화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주가가 올랐다가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빠지게 되면 그걸 보는 입장 쪽에서 아유 저건 선반영 끝 이러고 보다 보면 나중에 큰 코 다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계속 자금이 움직이고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서 트렌드가 움직여 가는데 주가만 당일 주가만 그런 정도 아니면 올라갔다 내렸다가 다니까 이제 끝났어 라고 보게 되면은 오히려 놓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이디어 찾고 보강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여전히 투자가 확대되면 뭘 합니까? 공장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보니까 천안 쪽에 탕정 그 옆에 라인들 이것도 연결시킬 거고 그러면서 새로운 부지가 나오면 이제 부지는 또 공장을 건설해야겠지만 기존 부지 가지고 활용한다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겠죠.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수혜를 보는 게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일단 공장에다 라인을 깔기 시작한다. 그러면 라인을 깔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패키징 하려면은 또 갖다가 GPU 넣고 HBM 넣고 기판 위에다가 인터포저 넣고 착 하고 쭉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공정들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장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뭐 스마트 팩토리 요즘은 거의 다 이제 FA를 또 넘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가지 않습니까? 이런 자동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또 들어가는 또 관련된 소재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 요즘은 그것도 들어간다면서요. 로봇이 들어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AI를 탑재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서 이제 반도체 공장을 쪼벅쪼벅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일 없나? 원래는 이게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는 데만 30분이 넘지 않습니까? 이거 온 방진복 다 입어야 되고 거기다가 소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게 보안 다 해야 되고 그러고 들어가려면은 비용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죠. 이제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합니다. I'll be back. 이러면서 로봇이 이제 딱딱 들어가면서 하기 시작한다. 로봇도 들어가죠. 네,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모든 흐름들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장비 안 들어갈까요? 과연? 그냥 그러면 장비를 아니야 뭐 들어가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니 일본에서 더 좋은 거 갖다가 쓸게. 라고 할까요? 예, 왜냐면 일본과 또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은 당연히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과거에처럼 일본 거 턱턱 안 갖다 쓸 겁니다. 분명히 국내 쪽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좀 자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그런 데서 국산화가 많이 된 쪽은 오히려 장비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런 거 역시나 앞으로 돈 들어오고 TSMC가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속도가 못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할게라고 해서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는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하겠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는 지난번에 한번 저희 찐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iQube 4에서 이제 8개 HBM을 해서 iQube 8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어스라고 하는 쪽에서 TSMC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쪽으로 가서 이런 한번 납품할 테니까 받아주세요. 이것도 오케이 했으니까 받아주는 거겠죠. 그럼 이게 지금 격돌이 2.5D에서 격돌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음은 이건 그러고 좀 더 효율적인 걸 보여드릴게. 잠시 기다려봐. 그리고 3D 패키징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거는 인터포저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예 기술적으로 딱 어떻게 구성을 할 텐데 그래서 딱 만들어 놓고 게다가 이제 들어가는 것들 범프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없이 그냥 딱 완성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 캐시까지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은 일단 지금은 쭉 쌓잖아요. 다 필요 없고 메모리 반도체 하나로 그 안에 쌓은 효과까지 같이 들어가는 대용량 D램이 이제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GPU가 딱 있고 HBM이 딱 돌아섰다고 하게 되면 필요 없고요. 요 위에다가 바로 쏴버립니다. 여기 하나가 GPU 위에 이 캐시 D램 그냥 바로 연결이 되버리는 거죠. 이걸로 하기 시작. 근데 아직 목표입니다. 한 2025년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기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변혁이 되겠죠. 거기도 또 이 세팅이 나오는 또 다른 조건. 그러면 패키징을 그만큼 선호하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패키징을 그렇게 강조한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쪽에서 그러니까 즉
기존에 하고 있던 다른 일반적인 패키징은 다 다른 데로 넘겨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이걸 집중한다. 거기 받는 수혜가 어디겠느냐. 그래서 많이 움직였던 게 하나마이크론. 요즘에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넷패스 이런 쪽이죠. 이게 다른 쪽의 물량을 더 많이 받을 조건이 되는데 하나마이크론은 베트남의 공장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어이구 이쪽으로는 충분히 더 갈 수가 있겠네 라는 상황들인데 지금 넷패스는 그게 조금 좀 약하지 않냐 라는 쪽에서 분위기 보는데 돈 되면 만약에 넷패스가 또 증설 공시 너희도 좀 해 하나만 못 주겠어 그러면 나오게 되면 이건 또 하나의 호재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될 게 장비회사다. 그러니까 지금 후공정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후공정 쪽에서 장비회사가 갑자기 증설을 합니다. 또 패키징하는 회사, 네 그리고 아니면 테스트 장비나 이런 쪽을 납품하는 회사 이런 게 다 보니까 증설 공시가 나와요. 그리고 공장을 양수를 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후공정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삼성, 물론 SK하이닉스도 계속 또 확장시킬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번에는 이 AI와 함께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일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잘 보고 대응을 하자. 이런 쪽에 투자에 들어가고 설비, 증설, 투자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딱 주의 깊게 봐야 될 흐름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아까 잠깐 보셨던 요 그림은 최근에 JP모건에서 또 리포트를 모건스탠리네요 이번에는요. 네. 모건스탠리에서 나온 리서치를 보게 되면 점점 더 레벨업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어려우니까 모르겠고 HBM 사용량만 보게 되면 전체 시장이 크는 걸 봤었을 때 지금 2027년까지 2023년에서 27년까지 예전에 연평균으로 말씀드렸을 때 45% 정도쯤 예상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 크는 시장이다. 그런데 지금 연평균 71%가 크게 나옵니다. 와우. 예. 4년 동안 70% 이상 매년 70% 이상 크는 시장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 내년에 150% 큰다고 얘기를 했고 2025년에 70%, 60%, 65%안 꺼져요. 이게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겠죠. 이런 걸 체크해 봤을 때 저희가 바라보는 쪽은 주가만 그럴 뿐이지 여전히 관심은 계속 높고 챙겨가고 대응하고 물론 이제 비중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더 빠졌을 때 지지권에서 이탈했을 때 나는 밑에 더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 보세요. 그냥 맞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없으면 그냥 몰라 그냥 버텨라고 하는데 속은 되게 쓰리죠. 산업을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이 산업을 본 게 맞을 걸까 하고 회의가 생기다 보니까 잘못 본 거 아니야. 몰라 정리하는 순간 내 손실 확정되고 며칠 있다가 바로 터납니다. 그러면은 진짜 잘 본 산업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준점이 이탈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비중을 조절해요. 차라리 조금 20-30% 조절했다가 다시 싸게 사면 살게. 내가 여기만 보면 다시 살 거다. 싸지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이 안 와요. 주가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비싸게라도 삽니다. 왜냐면 제가 산업에 대한 이해가 더 맞고 이 흐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비쌀 때 사는 그래서 또 위험 라인들이 제거되고 안정돼서 막 올라갈 때 차라리 그때 삽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때는 줄여갔다가 다시 불탁일까요?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네, 계속 자료는 보강하고 투자 아이디어는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안 난다고 너무 슬프거나 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네, 과거의 그 명곡의 노래가 생각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되겠다 싶으면 붙어봐야죠. 그래야 저희 루닛 뷰너 같은 큰 수익률도 보고 네, 티로보틱스 같은 큰 수익률도 보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 안 드려요. 안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지난번에 화장품 얘기를 한번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장품에 대한 변화 지금부터는 밀리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9월 달까지는 이제 성장주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10월 달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2분기 때 실적 좋은 종목들이 3분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하나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게 2분기에서 피크아웃 치고 3분기 때는 별로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하락이 가속화되든가 재미가 없어지겠죠. 근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 2분기에 좋았던 실적도 3분기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적을 다시 계산하는 장세가 들어온다. 그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될 쪽이 화장품이다 라고 생각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볼까요?
인디 브랜드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가 왜 소비 수준이 물론 올라가긴 했지만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성비를 찾더라. 그리고 또 유행을 찾더라. 그냥 예전부터 전통적인 화장품은 좋은 거 다 합니다. 근데 난 좀 튀고 싶은데? 라고 하는 MZ세대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당기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인디 브랜드가 커가는 현상. 대형 브랜드 이상 다 아시죠? 이게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게 성장하는 것보다 중소형사의 수출액이 볼까요? 지금 2026때부터 요 정도 2018년도부터 거의 비등비등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사랑. 그러면서 2020년도 약간 4,800억이니까 중소형 제조사가 훨씬 더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쪽보다. 2022년 6,600억에 3,600억. 예, 거의 이제 70%까지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성장이 나오게 되면 시장도 주식시장도 당연히 바뀌죠. 이쪽은 못 가고 이쪽에 많은 업체들이 부각받는 게 지금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디 브랜드가 성장하는데 제가 남자기 때문에 예전에 그 멜 깁슨의 영화 What Women Want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거기서 뭐 이거 발라보고 막 그 스타킹 신어보고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집에서 쫓겨나요. 네. 변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라보고 싶은데 그냥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런 쪽에서 북미양 K뷰티도 조선미녀라고 하는 쪽에서 또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런 쪽 셀럽 기반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가수나 배우들이 잘 나가는 애들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 그런 개별 브랜드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을 이용할까요? 중국의 OEM사는 아직까지 못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의 OEM사 1위, 가장 매출 1위에서 매출이 큰 쪽이 60%인가 70%가 물티슈 만듭니다. 그게 화장품 OEM 1위인 회사가 하는 겁니다. 나머지가 마스크네요. 마스크 하는 겁니다. 기술력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거. 이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2위 그 중에 한 20-30%만 색조를 하는데 그것도 경쟁력이 이렇게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거는 한국이 잘해요. 네.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런 거 가서 중국이 성과를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중국 공장들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아직은 이쪽에 대해서 인디 브랜드가 커도 중국이 커도 성장할 수 있는 쪽은 있다라고 하게 되면 OEM, ODM 나오기 시작하고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유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많이 체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거기 가지 마세요. 명동 가지 마세요. 명동은 지금 제 레이더 첩보에 의하면은 그걸 꼭 하고 싶었었다니까 그거 딱 집었었는데 아깝네요. 네. 성수, 저는 민수, 성수동이랍니다. 요즘은. 네. 거기 팝업 스토어가 생기고 뉴진스 그 대형 이거 팜플렛 걸렸을 때 알아봤었어야 됐어요. 그때 그리고 예전에 스트레이키즈 JYP에서 그거 딱 그 실물만큼이나 큰 브로마이드 그걸 딱 게재했을 때부터 여기다라고 생각해 알았어야 되는데 혹시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앞에 서울숲이라고 있죠. 약간 그 미국의 센트럴 파크처럼 이렇게 딱 돼 있는 거기에 연결돼서 성수동과 이렇게 연결되는 요 지형들 뚝섬 배경의 이 배경들 잘 찍었었는데 막상 너무 왜 조금만 더 썼어 이제 어우 답답해.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쉬웠었는데 요즘은 거기 가서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MG부터 단체 관광 계획들이 요즘에 한국의 핫한 데가 어딘데 라고 하게 되면 명동은 약간 올드한데 그러면 성수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 관광객 쪽에서 중국 사람들의 카드 분석을 해보니까 성수동 거기다가 또 압구정 강남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네, 에스테릭. 또 피부 관리, 성형 이쪽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성수 쪽에서 카드 사용량 폭증하고. 그러면 저희는 성수 근처에 올리브영을 가든가. 네.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가서 이쪽에 올리브영을 가서 탐방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게 KBT가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많이 찾아보겠죠. 거기서 못 사니까. 중국에서 못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변화를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중국은 아니고 일본 쪽으로 수출 지역이 다분해야 된다. 그러면은 브랜드가 있는 쪽이 충성도가 높아졌다. 아까 중소형사 수출액이 높아졌다고 그랬죠. 브랜드 있는 쪽이 높아졌다. 잘 모르는데 모르시면은 사모님께 여쭤보시고 아니면
내가 모르지만 내 딸한테 물어보고 했었을 때 나오는 이거 유명한 브랜드야? 어머 아빠 이거 진짜 잘 팔려요. 그렇게 되든가 그러면 사모님은 아니 이 양반이 좀 사주고 얘기를 하든가 예, 사드리세요. 사드리시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죠. 그래서 나오는 브랜드 이거는 또 주의 깊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OEM, ODM 당연히 클 거고 용기 네, 이런 화장품에 담는 용기를 또 잘하는 회사들이 있죠. 아주 용기 있게 이런 용기 만드는 회사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은 나올 텐데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뜯어와서 제가 이제 주식 산업 보는 사람은 세세하게 다 봐야 됩니다. 네. 올리브영에서 판매 순위를 보았습니다. 이번엔 물론 이번에 올영 세일이라고 해서 뭐 좀 크게 있다 보니까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뜯고 나서 후회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한대요. 올리브영에서는 이렇게 보질 않고 내가 색조 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뭐 클렌징 크림을 쓰려고 하는데 거기서 잘 나가는 게 좋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데요. 저희처럼 단순한 무식하게 올리브영 판매 순위 이렇게 딱 하고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건 잘못됐구나. 이거는 그냥 총 판매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싼 거나 좀 그런 게 많이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브랜드들 쭉 보시면은 제가 이쪽에 워낙 문외한이어서 뭐 9달 정도는 알겠습니다. 9달 정도는 알고 그리고 또 뭐 메디힐 이런 게 인기구나 이런 정도는 알겠는데 저 8위에 보면 클리오가 눈에 띄네요. 아, 이래서 라네즈도 이제 유명한 그거죠. 예, 근데 클리오가 눈에 띄네요. 아,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변화보면서 가끔씩 이런 건 가서 머리 아프고 그렇다. 동네 올리브영 가서 한번 그 직원들하고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에 돈 버는 아이디어는 주변에 다 있습니다. 이런 거 찾아가서 한번 보시고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성수 탐방 가겠습니다. 9월 달에 가서 생생한 이야기 뭐 해외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예, 그런 거 한번 또 찾아보겠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탑 20 most successful celebrity가 아까 말씀드린 거 혹시 팝이나 조금 최근 유행하는 미국의 가수들 요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아는데? 라고 하게 되면 MG 인정. 예, 저보다 젊으신 분들 인정. 자, 리한나. 예, 예, 이거 뭐 엄브렐라라고 유명했다가 이렇게 나온 그 가수죠. 리한나 나오고 있고 카일리 제너, 셀레나 고메즈, 아리아나 그란데. 이건 제프리 스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저도 이 정도 압니다. 예, 이게 뭐라냐면 브랜드를 만듭니다. 리한나가 팬티 그 팬티가 아니고요. 팬티 뷰티. 네, 그리고 또 셀레나 고메즈의 레어 뷰티. 이 정도가 지금 제일 제가 알기로는 성장폭이 아주 뚜렷한 데서 가파르게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들이 9.76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거죠. 이 팬티 뷰티는 국내에서 담당하는 OEM 모델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시총이 작아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번에 조정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런 거 또 레어 뷰티 요 두 정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괜찮은데 그만큼 자기의 셀럽의 가치를 이용해서 이런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중들이 또 좋아하네요. 이게 대부분 색조 쪽이거든요. 색조, 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면 내가 공장을 차려가지고 내가 맞는 거를 만들어야지 하고 나의 지금 아리아나 그란데는 이름은 그란데인데 사이즈는 뽀끼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에스파뇰을 좀 하거든요. 예. 그라시아스. 예.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체구가 작지만 자기는 뭐 큰 걸 한다라고 하면서 이름은 그란데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 그러면 내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걸 다 하겠다. 아니거든요. 브랜드만 딱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누가 하느냐? 이 ODM 업체들이 다 합니다. 그 ODM에서 경쟁력에서 수주를 해온 회사들 이런 거는 국내 업체들도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성과를 낸다. 당연히 이게 커질수록 더 커지는 거겠죠. 그러면 ODM 쪽도 하는데 용기 네가 맡아. 네 형님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이걸 봤었을 때는 이쪽에 대한 해당되는 거 찾아보자. 주말에 요 가수들 노래 좀 들어보세요. 네, 좀 이제 미쿡스럽게 좀 이제 흥도 나고 둠칫둠칫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분도 좀 전환하시고 예, 주가가 우울하게 해도 저희는 여러 가지 또 저희를 위로할 수단 네, 그리고 또 찾아야 될 아이디어 이렇게 찾아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준비한 내용들 전부 마쳤고요. 네, 지금 마치면서 드는 생각은 참 시장은 할 게 많고
그리고 또 투자 아이디어 찾게 되면은 계속 활용할 거 많은데 항상 근데 중요한 건 저희는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분이 우울해요. 그런데 우울해도 내가 맞다 생각하게 되면 내 전략들을 어떻게 또 보강하고 끌고 갈 수 있을지 이게 저희 주식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앞으로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해야 나중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나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런 아주 꿈결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계속 안 되게 되면 집요하게 자료 찾다가 맞게 되면은 그게 내게 되겠지 라고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This is 815 모니터 여기서 같이 또 많은 투자 아이디어 공유하시고 또 보시면은 좀 더 나은 앞으로의 세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희 다음 주 또 다시 찾아뵙는 걸로 말씀드리고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감사합니다.